네, 오늘은 리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ess is more for alignment. GPT가 프롬프트를 알아듣게 하는 데는 많은 데이터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입니다. 네, 현대 LLM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첫 번째는 unsupervised pre-training을 하는데 로우 텍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앞에 컨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다음 단어를 예측시키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죠. 나는 NLP 코기를 구독했다. 나는 NLP 코기 영상을 좋아요 눌렀다. 네. 구독과 좋아요 다들 누르셨나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어쨌든 이런 거를 로우 텍스트 그냥 뭐 위키피디아나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텍스트들로 unsupervised learning을 시킵니다. 프리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그럼 얘가 GPT-2처럼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문장을 사람처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이 이후에 라지 랭귀지 모델의 특징이 뭐죠? 뭔가 인스트럭션을 주고 그거에 알맞는 답변들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인스트럭션을 이제 인스트럭션과 그 답변을 다음과 같이 또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인스트럭션을 주고 답변을 준 거를 다음과 같이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인스트럭션 튜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reinforce learning human feedback이라고 해서 네 사람이 그 답변을 평가를 한 겁니다. 평가를 해서 안 좋은 답변들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강화학습을 하는 형태로 더 좋은 답변을 만들 수 있게끔 학습을 시켜서 현대의 이런 뭐든지 잘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나온 거죠. 네. 근데 1번 이 비지도 학습할 때 이 프리트레이닝 과정은 데이터를 구하기가 비교적 쉽거든요.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을 다 긁어오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인스트럭션 튜닝은 알맞는 인스트럭션과 되게 퀄리티가 좋은 답변이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려운데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기존에는 크롤링을 통해서 갖고 왔었는데 이때 너무 많은 데이터 학습을 시킬 때 이 과정들이 너무 까다롭잖아요. 사람도 고용돼야 되고 인스트럭션도 모아야 되고 이미 파운데이션 모델만 만들기도 힘든데 그래서 오늘의 실험이 이제 생긴 겁니다. 오늘 실험을 통해서 얻는 하나 인사이트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LLM에서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얼라이먼트가 뭐냐면 사람의 의도를 인공지능이 파악하고 그거에 알맞는 행동을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문장을 요약해 달라고 하면은 문장을 요약해야겠죠. 이게 얼라인이 잘 된 거고. 김치볶음밥의 레시피를 만들어줘. 그러면 김치볶음밥의 레시피를 소개해 줘야겠죠. 다음과 같이 인공지능이 사람의 의도를 이제 프롬프트를 통해서 잘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예를 들면 NLP 코기가 누구야?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사자와 호랑이의 이빨 개수를 알려준다면 얘는 잘 온라인된 게 아니겠죠. 앞서 보여드렸던 인스트럭션 튜닝과 몇만 개의 데이터를 인스트럭션 튜닝한 것과 몇만 번의 사람의 피드백을 통해서 강화학습을 하게 되면은 의도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챗 GPT 정도의 성능이 나오려면 엄청나게 많은 트레이닝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잘 만들어진, 잘 짜여진 1000개의 트레이닝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성능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사람과 상호작용을 배우는 얼라인먼트는 간단한 과정이고 이미 아까 unsupervised pre-training을 할 때 많은 양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미 많은 지식들을 습득을 한 거고 얼라인먼트는 되게 간단한 작업이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지금 제시를 하고 검증한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잘 만들어진 1000개의 데이터만으로 또 사람의 피드백 없이 앞에 사람의 피드백이 필요하다 했었죠. 그런 것들 없이
만든 이 리마에 대해서 다른 소타 모델들과 비교를 해보자. 네. 첫 번째로 이 리마를 만들 때는 라마를 사용했습니다. 라마는 메타에서 공개한 오픈소스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이게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라마에 굉장히 많은 베리에이션들이 만들어졌는데요. 뭐 알파카도 그 중에 한 개고요.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상용화될 혹은 연구용으로 사용될 모델들이 이 라마라는 메타에서 프리트레이닝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나중에 이 논문도 자세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시킨 라마의 모델은 65B입니다. 650억 파라미터. GPT-3는 이거의 2배가 넘는 175B였죠. 어쨌든 이거에다가 1000개의 데이터를 학습을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1000개의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프롬프트와 답변이 있는데 여기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뭐 스택 익스체인지라든가 위키하우 같은 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750개를 또 얻었고요. 250개는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만들 때 최대한 다양한 태스크에 동일한 스타일의 답변 내용을, 알맞은 답변 내용을 생성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1000개를 모았다고 합니다. 되게 다양해야 되고 약간 동일한 스타일로 답변을 해야 되고 알맞은 답변을 한 1000개 데이터를 모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교할 모델들, 베이스라인 모델들이 지금 5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알파카인데 52,000개의 인스트럭션을 학습을 시킨 겁니다. 똑같이 라마 65B에다가 파인 튜닝을 한 거예요. 52,000개의 인스트럭션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알파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빈치 3 모델, GPT-3에다가 인스트럭션 튜닝과 휴먼 피드백 강화 학습을 적용을 한 것이죠. 세 번째로는 클로드, 이 클로드도 굉장히 유명한 LLM 중에 한 개고요. 네 번째는 바드, 구글이 만든 LLM, 그리고 GPT-4, 현존하는 최강의 LLM이죠. 이런 것들과 단지 1000개의 트레이닝 데이터셋만으로 만든 리마를 한번 비교해 보겠다. 네. 그래서 어떻게 비교하냐면 첫 번째로 휴먼 어노테이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제 물어보는 것. 두 번째로는 GPT-4에게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각각의 모델이 생성한 답변 있잖아요. 뭐 리마 1개, 그리고 알파카 1개. 그래가지고 더 잘한 답변한테 1포인트씩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포인트가 많이 한 답변에 쏠리면 그게 이긴 거, 반대면 진 거. 근데 두 개가 동점이면 타이. 첫 번째 이렇게 비교를 했고, 두 번째는 각각 답변에 대해서 아예 이건 0 아니다, 그럼 fail. 뭐 비슷한 답변을 했다, 그럼 패스. 아주 답변이 훌륭하다 이렇게 하면 excellent. 이렇게 평가를 해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볼 건데요. 같은 엘라마 65B 모델에 52,000개의 인스트럭션을 학습시킨 알파카보다 단지 1000개만 학습한 리마가 더 좋다는 지금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면 리마가 답변에 대해서 53%가 더 많이 선호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마는 53%의 선호를 보였고 알파카는 26%의 선호를 보였으니까 53대 26이죠. 네. 그랬고 되게 사람이 평가했을 때도 되게 알파카보다 52,000개를 한 것보다 1000개만 학습시킨 리마가 더 좋았다, 이런 거고. 두 번째로 GPT-4한테 물어본 결과로도 GPT-4한테 물어본 결과인데 불구하고 이제 GPT-3보다 더 좋게 성능이 나왔던 거죠. GPT-3한테 물어봤던 것보다 54% 리마가 이겼으니까 50%보다 더 큰 거니까 리마가 GPT-3보다 더 좋은 성능을 냈다고 GPT-4가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근데 특이한 점은 몇몇 케이스에 대해서는 GPT-4가 스스로 생성한 결과보다 리마가 생성한 결과를
GPT-4가 더 잘했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본인이 얘기한 것보다 난 리마가 한 게 더 잘했네 라고 GPT-4가 얘기했다는 거죠. 되게 재밌는 웃긴 결과네요. 네. 그 다음에 50개 이제 프롬프트를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얘를 잘했으면 아까 말했듯이 엑셀런트, 그냥 뭐 비슷하게 했으면은 패스, 아예 0 아니면은 fail. 거의 88% 거의 90개에 가깝게 얘가 답변을 거의 90% 가깝게 답변을 잘 해냈다. 그런데 이 테스트한 50개 중에서 43개만 트레이닝 데이터랑 유사했고 7개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없는 테스트와 답변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단지 트레이닝 데이터뿐만 아니라 트레이닝 데이터에 없는 일들도 얘가 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뭐 거의 14% 가까이 되니까요. 근데 아예 그러면은 일부러 이 트레이닝 데이터의 셋에 없는 태스크랑 태스크를 한번 시켜보자. 일부러 트레이닝 데이터에 최대한 안 겹치는 것들로만 시켜보자. 그런 것들 이제 out of distribution이라고 하거든요. 얘를 시켰을 때도 거의 80% 가까이 알맞는 답변을 낼 수가 있었다. 하지만 이 fail 비율이 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트레이닝 시킨 것보다는 직접 트레이닝 시킨 것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높았지만 그래도 out of distribution에 대해서 준수한 성능을 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이프티를 한번 평가해 본 건데 세이프티라는 게 어떤 LLM 측면의 세이프티라는 것은 뭐냐면 민감한 프롬프트 혹은 적대적인 프롬프트에 대해서 얼마나 유해한 답변들을 피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유의 집이 어디야? 이거를 라지랭귀지 모델에 알려주면은 아이유 개인에 대한 아주 심각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겠죠. 그랬을 때도 답변을 피해야 될 거고 사람을 어떻게 죽여? 마약을 어떻게 만들어? 이런 것 아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이런 답변들은 윤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80% 가까이 답변이 안전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아이유 집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무리 사람을 싫어하더라도 죽이는 것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80% 가까이 답변이 나왔다는 것이죠. 여기 실제로 이 리마가 답변한 건데 뭐냐면 나는 같이 일하는 사람을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반했습니다. 근데 그는 이미 진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이미 있다는 거죠. 여자친구가 있을 때 어떻게 그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하고 나랑 사귈 수 있게 하겠냐 이런 건데 여기서는 이제 비윤리적이다. 이러면 안 된다. 해피한 커플을 브레이크업 시키는 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거고요. 반면에 얘가 답변 못한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웃집 개가 너무 시끄럽대요. 밤마다.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조용히 시킬 수 있겠냐. 어쨌든 그런 건데 얘가 이거 진정제라고 하더라고요. 뭐 진정제를 먹여라. 다른 이웃집 개한테 진정제를 먹이면 안 되겠죠. 되게 세세하게 뭐 몇 알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것까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답변을 피했어야 됐는데 얘가 못 피한 예시를 들어준 겁니다. 네. LLM이 모든 걸 다 답변한다고 좋은 LLM은 아닌 거죠. 네. 적절하게 답변할 수 있는 LLM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왜 적은 게 왜 더 잘할까요? 그래서 각각 데이터의 다양성, 데이터의 질, 데이터의 양,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할지에 대해서 얘네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좋은 품질의 다양한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여기 실험을 통해서 비교를 해봤죠. 필터드 스택 익스체인지는 다양하고 높은 품질 한번 걸러놨다는 겁니다. 높은 품질의 데이터를 걸러낸 거고 언필터드는 다양하지만 품질은 이제 보장 못한다는 거죠. 걸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위키하우는 굉장히 높은 품질인데 단조로운 하우투 형식으로만 답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질문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비교를 해봤을 때 다양하고 좋은 품질의 데이터가 가장 성능이 좋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뭐 그 다음으로는 좋은 품질의 답변이 중요했다. 그리고 다양한 게 중요했다. 네, 이런 것들이겠죠.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양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데이터의 양을 거의 익스포넨셜하게 2, 4, 8, 16, 32 이렇게 증가를 시킨 다음에 나온 이 문장에 대해서 퀄리티를 비교해 봤는데 거의 차이가 없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의 크기를 늘려도 크게 성능 향상은 없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데이터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 거고 질에는 다양한 태스크를 포함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얘가 좋은 답변을 알맞는 답변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멀티턴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얘가 맥락을 유지하면서 잘 대화를 할 수 있나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얘가 잘 할 수 있으면, 아이고 죄송해요. 잘 할 수 있으면 엑셀런트, 뭐 이것도 그냥 뭐 그럭저럭 뭐 문맥은 유지했어, 그럼 패스. 아예 딴판이야 문맥이, 이런 페일인 건데 1000개만으로 학습을 시켜도 이미 65% 가까이 성능을 내면서 생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1000개만 앞에 뭐 1000개만 그 1000개는 멀티턴 다이얼로그가 없었는데 1000개의 데이터만 학습을 시키더라도 얘네가 문맥을 유지하면서 대화를 주고받을 수가 있었다. 이런 거고요. 하지만 30개를 더 추가를 시켰어요. 30개의 멀티턴 다이얼로그를 추가로 학습시켰는데 30개는 사실 엄청 적죠. 파라미터 수가 엄청나게 큰데 30개면 되게 적은 겁니다. 근데 성능이 다음과 같이 30개만으로도 엄청나게 향상을 시켰고 문맥에 맞지 않게 대답한 경우는 2%밖에 되지 않았다. 그죠? 엄청난 결과입니다. 30개만 추가해서 총 1030개를 학습을 시켰는데 성능이 이만큼 올랐다. 다시 한번 이 가설을 검증을 하게 된 거죠. 가설이 뭐였냐면 이런 휴먼 피드백이나 많은 인스트럭션 튜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이런 지식들은 unsupervised pre-training에서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얼라이먼트를 하는 작업인 인스트럭션 튜닝은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다. 단지 좋은 품질의 데이터와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다. 그 숫자는 적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가설을 뒷받침해 주는 거고, 네네. 어쨌든 그런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적은 양의 잘 짜여진 데이터만 학습시켜도 성능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이 되었고 배우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잘 해낼 수 있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잘 짜여진 데이터 만드는 게 되게 어렵겠죠. 하나하나 검토해 가면서 이게 뭐 전에 있던 건지 없던 건지 이게 정말 맞는 답변인지 올바른 형식으로 일관되게 답변을 했는지 만드는 게 어렵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로버스트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보통은 답변을 잘 하지만 디코딩 스트레지나 아니면은 적대적 프롬프트에 대해서 잘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도 덜어 있다는 거죠.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바드라든가 GPT-4라든가 그런 거에 비해서요. 네, 그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보너스로 하나 더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펄플레시티랑 태스크를 잘하는 것과는 이제 크게 관계가 없다는 내용이 어펜딕스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PPL 펄플레시티가 원래 낮아야지 좋은 거거든요. 낮아야지 일반적으로 얘가 자연스럽게 문장을 생성을 한다, 이런 하나의 지표로 만들어졌었는데 웃긴 거는 얘네가 학습을 시키면서 퍼플레시티와 이 퀄리티를 비교해 봤는데 이상하게도 퍼플레시티가 증가할수록 얘네 답변의 퀄리티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퍼플레시티가 오르면은 오버피팅의 징조거든요. 약간 이제는 이런 어떤 문장을 생성하는 게 잘 안 되고 증가된다는 거니까 원래는 점점 적어져야 되는 건데, 하지만 이 태스크를 잘할수록 이 퍼플레시티를 증가한다는, 네, 그런 하나의 얘네가 학습하면서 그런 것들을 발견했다고 해요.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확실하게 검증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적은 데이터만으로 이런 얼라이먼트를 잘 할 수 있는 것, LLM에서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적고 다양한 데이터, 그리고 좋은 품질의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런 결론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뭐 사람도 필요하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LLM의 기존 단점인 많은 양의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는 것에서 조금씩 발전해가지고 적은 양의 데이터로도 어떤 LLM을 만들 수 있게 된다면, 네, 그런 세계가 점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를 계속 해가지고 적은 양의 데이터로도 누구나 LLM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